자, 삼성 전기입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방 안에서는 진짜 오래 갖고 오신 분들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뭐 이럴 때도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방 안에 뭐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2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분들이 계세요. 방송 활동만 28년 했으면은 회원이 몇십만 명 있어야 되잖아요. 유료 회원도. 근데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 그대로입니다. 어떤 감정이냐면은 뭐 그냥 냅두면 가는데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냅두면 가는 반도체를 누가 잡아줬냐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기 오늘 전략 설정해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큰 자신감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0만 원 돌파하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계속 뭐 성장성이 끝내줍니다. 실적 전망치 상향했습니다. 그것 대비 주가의 폭등이 더 커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매수의 신호가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고 전체 2,800개 종목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종목은요. 여기 검색해 나오는 종목이 다예요. 사실 어찌 보면 삼성전자 검색해 삼성전자가 떠요. 세상에. 그리고 하이닉스 검색해. 그리고 시가총액 3위 이제 SK스퀘어가 이제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이탈됐고 그리고 그다음 못 떠요. 시가총액 4위 삼성전기, 시가총액 5위 현대차까지 뜹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솔직히 검색기에서 이런 검색기가 있어요?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시가총액 순위 1, 2, 3, 4위가 다 뜨는 이런 훌륭한 검색기에 검색 종목 만족 종목 수가 몇 개? 6개예요. 2,800개에서 6종목의 검색기에서 6종목이 뜨는데 그게 전부 우리 주력이다. 그게 매일매일 뜨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 이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2,800개에서 왜 엉뚱한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다른 종목 갖고 계시면서 엉엉 울고 또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력 포트폴리오와 변동성 종목을 잘 비중 조절하셔야 되는데 비중 조절이나 뭐 있어요. 뭐 주력주 몰빵이지 끝. 다만 이제 매매를 좀 나 하고 싶다, 매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최근 들어서의 흐름 보시면 성공 확률이 어때요? 특히 3월 3일, 3월 4일 이후에 반도체 100% 편입의 그런 아주 강력한 매매 신호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채워놓으신 분들은 지금 아예 매매를 안 하죠. 이번에도 5월 10일부터 6월까지 6월 마지막 매수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6월 8일, 6월 10일까지 마지막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매매를 안 따라하셨어요. 그 안 따라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최종점을 인식할 때까지는 뭐 그대로 유지하고 대처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도 윤정도 양치기 선전이냐 왜 매도해 가져가면 되는데 윤정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가져가라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의 비중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실어드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얘기하는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이거 동영상 원본 좀 찾아주세요. 뭔 소리냐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는데 요 기준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KBS 원이 올라 있잖아요. 이게 7개가 아니라 10개인가 될 텐데 빠져 있어. 그거 왜 빠져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거 더 다시 이 안으로 넣어 두시고 뭐 저작권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가 240만 원 공방 형성이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231만 원, 또 235만 원, 그리고 문자로는 233만 원, 236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5% 비중인데 VVIP방 문자 나갔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문자 없어요. 그래서 VVIP방에만 문자를 내보냅니다. VVIP방에만. 그렇게 해서 240만 원에도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241만 원까지 또 더 들어 올렸어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지금 들으셨죠? 이거 그리고 원본 파일도 제 그 하드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원본 파일.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외장 하드 요즘에 기가바이트로 있죠.
그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외장하드 좀 기가바이트로 굉장히 좀 센 걸로 해서 제 컴퓨터도 사양이 좀 애매해서 그거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좀 주말마다 덜어놓는 걸로 진행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지민 씨 같은 경우도 컴퓨터 조립할 수 있으면 혹은 조립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컴퓨터 사양 제대로 해서 신기적으로 컴퓨터를 받아놓읍시다. 컴퓨터 세팅을 합시다. 다시 사양이 조금 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뭐 구글 쪽에 로그인이 안 돼서 애매할 수 있는데 구글 쪽 로그인 되는 컴퓨터를 찾아봐요. 그쪽에서 작업을 해도 되지. 일단 인수인계가 1순위고.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혹은 조금 있다가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점심시간 때 그때 잠깐 그 자리에서 급하게 해야 될 거 미리 지금 준비해 놓고 그때 설정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거 SK 스퀘어부터 해서 대우 건설, 뭐 테크윙, 또 시황, 강연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그리고 이것도 다 정리 한번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다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실적이 안 되는 거는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실적이 안 되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대처를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강연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강연회도 뭐 이틀 남았죠. 그래서 하반기에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물론 지난해 하이닉스 뭐 최저 바닥일 때 말고 10월 달에도 어마어마한 폭등 80% 이상. 지금은 그런 변동이 우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80% 이상의 폭등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이 50만 원 넘기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가격에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3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250만 원 오른 거니까 500% 오른 거잖아요. 그때 목표가 500%는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부분으로 놓고 설정을 잡았는데 어쨌건 뭐 결론은 지금 강연의 자리가 한 자리뿐이 안 남았어요. 이제 강연의 자리 한 자리뿐이 안 남았고 결론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거 잠깐 신경 쓰면은 뭐 지금 한 얘기조차를 까먹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머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내용이 뭐 아주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 뭐 얘기했었죠? 강연의 자리 하반기 전략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그거죠. 그러니까 7월 하반기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표현 드리는 게 그 당시의 목표치하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윤정도만큼 세상에서 강력한 목표치를 설정해 드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저 시장이 흔들릴 때나 올랐을 때나 뭐 결과적으로 그 당시가 흔들린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고점 대비 20%씩 깨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겪었을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분 이런 게 뭐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자료 이런 것도 디자인이 이쁘지 않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번 강연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그런 분들이 또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반기 전략이 당장 굉장히 궁금하신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상승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딱 보여드리고 방송 화면 캡처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쯤에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작업해드린 게 6월 1일이었네요. 6월 1일자에서 원본을 좀 찾아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거 방송 그 원고 틀 좀 작업해달라 그랬는데 올려줬는데 제가 까먹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PPT 작업 틀. 그 두 가지 아나운서 분이 해주신 거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방송 틀에 넣을 수 있는 거 우선 급한 대로 주력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있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부터 먼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기준 잡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의 기준은 삼성 전기에 대한 전략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오늘도 뭐 변동성 종목에 뭐 테크인의 경우 LG전자를 잘라서 테크인으로 그냥 압축해 놓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은 여전히 뭐 강보합, 약보합이 좀 놓여져 있고 여전히 시장의 지수는 초강력 지수로 10,000포인트 6월에 간다 그럴 때 다 꽃만기 꼈잖아요. 진짜 그랬잖아요. 10,000포인트야 지금 9,300이면 투 건들면 6월에 10,000포인트지. 글로벌 시장에 미국 선물이 좀 눌려 있고 일본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긴 합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범위의 기준에서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요 차트 부분이 요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하이닉스도 6월 8일 녹화 이후에 주가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녹화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화를 해드리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봉 차트이고 6월 1일, 2일 날 조정을 염두에 두자라는 설정 범위를 잡았었고, 그죠? 240만 7천 원에 고점 찍습니다. 저게 이제 239만 8천 원일 때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매매 사인 놓치고 있는 건 없죠. 하이닉스 285만 원이었고 289만 원, 289만 원의 프로그램 수급이 또 개선되고 있어요. 매수지 뭐. 어설픈 종목 가지고 있는 기준에 싹 다 매도라 그랬어요. 싹 다 매도해서 그냥 반도체 몰빵입니다.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인 거고. 그래서 5만 원에 매수했는데 9만 원이면 1.5%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10% 추가해서 45%까지 오늘 나갈 수 있는 매수엔 세 번째 매수에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VVIP방에 문자 발송을 하는데 그 다음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거나 해서 추가 편입을 단행한다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디다가 VVIP방에만 이제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방까지, 그러니까 VIP방까지 문자 발송을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 한 번만 전체 좀 뿌려주세요. 하이닉스 한 번만. 그래서 하이닉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 전기를 녹화하기 전에 SK 하이닉스나 주력주를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우선이고 삼성 전기가 우선이고 그다음 뭐 SK 스퀘어 순인 거지. 삼성 전기가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비중 조절만 좀 잘 하시라는 거고요. 끝없이 전기도 날아갈 것 같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랑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밀릴 거 아니냐?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는 고점을 찍더라도 제한적으로 조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좀 많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해 7월 이후의 기준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의 비중을 늘리고 뭐 굉장히 강도 있게 시장을 들여다보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뭐 삼성 전기 쪽의 기준에 6월달 12만 5천 원 지금 그러면 얼마예요? 2000%예요. 뭐 템버거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1년이 안 된 기간에 2000%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19일 기준이면 이제 10월 달에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줬을 때 그때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1400% 오른 거예요. 1400%가 아니라 20만 원이고 1200%.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흐름입니다. 올해 들어 살 더 쪘죠. 지금 완전히 돼지 뚱땡이가 돼 있는데 29만 5천 원, 30만 원 2월 3일 날 30만 원의 기준 잡으면은 2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거의 700% 정도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700%가 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우건설 뭐 600%, 700% 검색해 뜨고 나서 그리고 원래로 따지면 템버거죠. 그런 흐름이 나오던 대우건설이 지금 반토막 나 있어요. 왜요? 펀드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 뭐 그런 내용들을 가치금 놓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의 위치에 이제 올해 4월 3일 기준 44만 원 대비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이런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건데 지금 130만 원의 최고가 5월 22일 날이 우리 굉장히 일찍 팔았어요. 사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정도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전체 비중 포트의 구성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했던 그런 시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지민 씨가 하나 올려놨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고 이거 보면은 삼성전자 이거 왜 또 올려?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도 그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필요 없는 건 좀 정리할 건데 그렇게 필요 없는 건 없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글씨가 작거든.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보유 주식수 이런 게 글씨가 좀 깨져 있는데 비단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략 기준의 흐름도 뭐 변동률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 보면은 진짜 뭐 최상위로 유지하고 가지고 오고 있다. 그것만 버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계속 올해 하이닉스가 300%, 삼성전자가 200%, SK 스퀘어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또 삼성전기 그렇고요. 근데 걔네들을 속된 편으로 몰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근데 결론은 한 종목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변동률 또 방향성의 크기 이런 게 완전해지면 모를까. 어쨌든 눈 뜨고 일어나면 신고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고 어마어마한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런 맥락에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종목군 뭐 6월 18일자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뭐 미래생명은 청산하겠다. 여기서 실질 매매세에 나간 게 있나요? 미래생명 사막 콘덴서 안 나가요. 실질적으로 D&D 파마텍 매수세 나가요? 안 나가. LG노텍 나가? 솔직히 뭐 삼성 전기에 집중이지 LG노텍 안 나가죠. 하나 오션 매매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전기가 좀 안타까운데 뭐 고해성사해야지 뭐. 뭐냐면은 삼성전기 27만 원, 35만 원, 뭐 45만 원 이것도 이제 문자가 많아. 다 정리해야 돼. 지금 이게 이제 비슷한 가격에 있으면 촘촘히 보여드리는데 지금 비슷한 가격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잖아요. 국제전화 왜 올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보세요? 예. 이마 가이와주 네. すみません、今会話中で後で電話しましょう。1時間後頃にお願いします。1時、午後の1時頃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はい、どうも。はいはいはい。죄송합니다. 스팸인 줄 알았더니 뭐 해외 전화인데 제가 영어는 못하겠고 일본어를 하여간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27만 3천 원의 기준이고 34만 원 이거 의미 없어요. 빼버려야지. 1월, 2월, 3월, 1월 잠깐만 월별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1월, 2월, 4월에 45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60만 원, 그 이상 70만 원, 그 이상 얼마로 돼 있어요? 80만 원. 그러면 4월에 40만 원 그리고 4월 말에 80만 원 더블. 그 사이에 뭐 매수인 뭐 다 있는 건 보셨고. 그리고 뭐 중간에 하나 60만 원 정도를 넣을까요? 그럽시다. 60만 원 정도. 40 잠깐만. 27 지우고 50 27 50 그리고 60 70 50 70 100 80 50 50 50 다음에 그냥 80.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45를 넣자. 27 아까 1, 2, 3월 달 그냥 한다 그랬죠. 1, 2, 3월 그리고 4월 달에 45짜리가 결국은 이제 더블 된다. 더블 되기 전에 이제 60 그 다음에 84 뭐 거의 더블. 저것도 화면 잠깐 뒤에 이 화면이 또 있나요? 또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립시다. 지워서 40, 60, 80, 90, 95,
삼성전기 99만 5천 원 매수 거기까지 됐죠. 그래서 60, 80, 99만 5천 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19일 날 이렇게. 그리고 안타까운 게 차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사실. 차익 실현을 삼성전기 부분에 너무 안타깝게도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6월 이게 6월 18일? 6월 18일 삼성전기의 매수 평균 단가 왜 31만 5,200 잘못 노는 평균 단가 됐네요. 어쨌건 217만 원, 220만 원, 222만 5천 원. 18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드렸고, 오늘 추가적인 매수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공백이 있죠. 안타깝게도 그 수익 범위. 근데 5% 비중의 더블인데, 그럼 계좌 수익이 5%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수익 범위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자. 이제부터 또 잘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제 너무 불편해졌어요. PER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제가 놓치는 거 있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컨센서스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죠. 지금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4위죠. 그래서 대략 한 200조 정도 하지 않나요? 삼성전기가 지금 7,400만 주고 180조 정도 하네요. 7,470만 주, 747. 그렇게 해서 7,470만 주의 결론은 180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도 안 돼요. 이건 뭐 이건 너무 불편하죠.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에 최고점 차익 실현하고 안 쳐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간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성전기는 내일장 공략주에 들여다보겠다 해서 6월 초중순에 계속 넣어놨어요. 근데 결국은 뭐 어찌됐건 반도체에 집중했고, 그때 이후부터 해서 이제 뭐 삼성전기 변동보다 SK스퀘어의 변동이 더 클 거야,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뭐 4위 삼성전기, 5위 현대차는 좀 배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를 좀 들어줘. 왜냐하면 뭐 반도체 몰빵 그렇게 표현했지만 IT 쪽의 100%보다는 그러면 5%는 그래도 뭐 자동차 정도 가져가더라도 뭐 무리수는 없겠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그 11일자에서 12일자 공략 주? 뭐 그걸 한번 볼까요? 왜냐면 삼성전기를 진짜 우리가 다 올라오고 나서 뭐 대박 나셨죠 이런 헛소리 거짓말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는 매수를 했고, 너무 안타깝게 이제 시장 변동 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나서 뭐 재편입의 시점을 강하게 잡지는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입 위치를 좀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을 편입하지 않는데 전기를 편입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6월 11일자 공략, 6월 11일 날이 시장 대바닥을 찍은 날이에요. 어쨌든 7,400이 이탈된 날. 근데 삼성전기를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일자에 이제 바닥을 다 찍었거니 했을 때 기준에서도 요때 현대차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뭐 방송 화면을 조금 더 다 갖고 올 겁니다. 10일, 11일 뭐 삼성전기를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다, 뭐 이런 식의 기준에서. 그리고 누적적인 뭐 수급 부분이 얘도 변동률이 있어요. 변동률이 있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는데,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사실상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러고 나서 뭐 정체인데 그 정체 속에서도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손바뀜의 수급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자를 거예요. 수급 범위를. 오래전에 들어온 누적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있고, 결론은 평균 단가가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바닥 물량 차익 실현, 또 신규 자금 유입되는 걸로 신규 매수, 그리고 차익 실현, 바닥 물량을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환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편입이 나옵니다. 재편입 들어오는 거지 재차. 뭐 그런 식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고점에서 이제 고점 찍고 살짝 늘려져 있는데 뭐 쉽지 않죠. 변동률이 툭 건들면 고점에서부터 뭐 10% 15% 우습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 하여간에 다 감안하고 조절해서 만약에 고점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 뭐 10% 밀렸다, 15% 밀렸다 그러면 그 시점이 차익 실현할 구간이냐? 그러면 어금니 앙당 물고라도 차익 실현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냅두니까 다시 굉장히 강하게 돌리더라의 위치라면은 유지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게 옳고, 여러 가지 전략은 다 꾸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월 이후에 그런 부분의 수급 범위를 좀 설정을 해놨었는데 저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월 달에 차익 실현하고 거기서부터 5월 중순 이후에 속단표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에 더블 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근데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수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2월 달에 변동이 확장돼 있을 때에도 뭐 그때 당시에도 이 수급이 이제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기준은 마지막에 이제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단계에 누적적으로 볼 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요. 누적적으로는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아예 뭐 7월 3일 작년 7월 3일부터는 모를까 누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간에 뭐 6월 그 중순 이후에 장대가 멍 떨어지고 그러니까 6월 10일 11일 뭐 이때의 기준이 되겠죠. 그때 이후부터 해서는 수급이 유입돼 있어요. 아주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유통 물량이 없죠. 외국인 지분과 대주 지분 또 기관 지분 설정해서 놓고 보면은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 종목인데 6월 뭐 15일 6월 15일부터로 따졌을 때 그 짧은 구간에 15, 16, 17, 18, 19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구간에 일단은 뭐 오늘 마감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110만 주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예, 방송 중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쪽에서의 설정 범위가 115만 주 기준이니까 1.5% 작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외국인 지분에 대한 부분에 유통 물량이 지극히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SK스퀘어죠. 1.3% 매수 들어왔는데 그것을 3배수로 잡아주자. 그러니까 5% 들어온 걸로 잡아주자 이렇게 했어요. 왜?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1% 산다는 것도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문자가 카톡 문자인가요 하셨는데 일반 문자입니다.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 일반 모바일 문자입니다. 일반 핸드폰 문자입니다. 어제 문자를 허벌나게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요 누적 수급 보여드릴 거고 6월달 이후에 지금 이제 잡아놓은 게 있을 텐데 아마 외국인 쌍끌이면 더 좋을 텐데 뭐 외국인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긴 볼게요. 제가 이제 누락된 게 있나도 한번 보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당일 기준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을 이렇게 모아놔요. 데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뭐 오늘 19일자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씩 업을 또 시켜볼게요. 미래생명은 이제 빠져나간 거고 매도의 기준이고 오늘 뭐 올라와 있든 내려와 있든 모르겠습니다만 사막 콘덴서도 오늘 기준에서 뭐 매도로 설정을 잡을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저 종목 설정하는 것조차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다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없습니다. 오늘 자체도 뭐 시장은 초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만 120개 상승에 777개가 하락이고 코스닥은 뭐 더 심각하겠죠. 코스닥은 이제 뭐 마이너스 약보합이니까 여당 의원들 다 잡아다가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물구나미 세우고 해야 돼. 예? 3,000포인트 간다며 코스닥이 왜 개인 투자자분들을 현혹시켜 다 죽이냐고.
야당 마찬가지고 5,000포인트가 거품이라고 헛소리하는 야당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수급 범위를 위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18일 날 전 거래일 기준도 쌍끌이 순매수 최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좀 들어왔지 않을까, 쌍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일 날은 쌍끌이는 아니었네요. 외국인 위주로만 샀을 것 같고요. 15일부터 이제 수급이 쭉 들어왔잖아요. 15일도 쌍끌이는 아니었네요. 외국인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순위 없든지. 그리고 어제자의 기준, 그리고 17일자를 제가 까먹었는데, 17일자, 뭐 이왕 보는 거 17일까지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삼성전자 쪽의 기준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십시오.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미리 설정해 놓고 삼성전기 장 끝나고 작년 7월 3일부터 그리고 올해 6월 15일부터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위, 뭐 올해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위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6월 15일부터 올해 안 나올 수 있더라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범위의 17일자 기준도 누락이 돼 있었는데 가져와 볼게요. 여기도 없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뭐 전기 쪽의 수급이 쌍끌이의 순위는 없더라도 결론은 어떻다? 결론은 외국인들 위주에서 굉장히 많은 1.5%의 수급이 유입돼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고 대처한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수급을 이렇게 보셨다면 이제 삼성전기의 체크 포인트의 기준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MLCC,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삼성그룹 라인에서 뭐 PCB나 이런 쪽을 전통적인 PCB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이제 연성 PCB라고 해서 휘어지는 PCB를 맨 처음 만든 업체, 뭐 이런 쪽들이 쭉 있어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실은 그 당시 기준에 뭐 지금도 뭐 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삼성 계열에 이제 납품하기 위한 업체로 설립이 된 거고, PCB도 그리고 LED도 만들었다가 서울 반도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LED는 좀 접어 놓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MLCC의 고다층 PCB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뭐 MLCC뿐만 아니라 이제 FPGA 같은 기판 이런 부분의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거죠. 꾸준하게 있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의 뭐 수출 부분은 별도겠습니다만 영업 마진을 좀 축소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이었나요? 2016년도 기준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문제, 2차 전지잖아, 삼성 SDI가. 그 배터리 문제 불거졌을 때 상당 폭의 손실을 그냥 삼성 SDI로 떠넘겨 버리죠. 하여간에 뭐 그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AI 관련된 또 반도체 수요 관련된 내용에 빼뜨릴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장비 부품 업체다. 부품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무라타 제작소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평균 판매 단가 ASP, 평균 판매 단가를 상향시키게 되면서 그 가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가격 이슈, 그러니까 ASP,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가 AI, 이거 금리 꺾이면은 금리가 뭐 언제든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꺾이겠죠. 과열의 경기가 꺾이겠죠. 꺾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제가 볼 땐 1위 유지 못해요. 당연히 1위 깨집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5위, 뭐 10위 밖으로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하는 거는 AI 수요가 많은 건 많은 건데, 그걸 떠나서 마진율을 70%씩 설정해서 팔아먹어도 판매된다는 거죠. 왜? 금리가 원체 고금리라, 지금 3.75잖아요. 원체 고금리라서 지금 뭐 메타나 알파벳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 전환사채 발행할 거 아니에요. 또 채권 발행하잖아요, 시비들. 그 시비 발행한 자금을 어디다 뭐 창고에다 돈 묶어둡니까? 아니죠. 도태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투자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AI고 GPU고 마진율 70%를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그 분위기를 한쪽에서 깨트리기도 어렵고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기가 시가총액 1위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의 흐름이 가장 큰 내용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 내용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계속. 여기 보시면 무라타 제작소 AI 서버용 MLCC 가격 인상 가능성 시사했다. 2월 19일. 이게 지금 계속입니다. 그래서 실적 상향의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으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고 추가적인 그리고 올해 이제 손바뀜입니다. 올해는 매번 교육을 해드리지만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작년 초 이외에는 이제 뭐 9시간짜리 교육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체력이 안 돼. 응? 근데 뭐 KBS하고 연동시켜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뭐 어찌됐건 뭐 그것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결론은 손바뀜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외국인이 주구장창 파는데 그러니까 부정론자들 있잖아요. 야당 의원분들이 됐든 그 부정론자들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들 뭐 야당 의원 말고 머리에 든 거 없는 꼬맹이들이 헛소리 하는 거 어떤 헛소리를 하죠? 어떤 헛소리를 합니까? 외국인이 죽어라고 팔고 있는데 시장이 오른다? 이거는 과도하게 기관 자금을 땡겨서 쓰는 거라서 이거 후폭풍 세질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해서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 사서 나가니까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대공황 상태 또 혹은 뭐 리먼 때처럼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본토에서 써야 되는 자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을 팔아서 외국으로 본토로 돈을 상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도 환매가 나오겠죠. 본토에서도 시장 박살나니까 겁나 해가지고 환매해 주세요 하는 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매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매도하고 돈을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개뿔이나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서 돈이 빠져나간다고요? 걔네들은 그러면 주식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돈이 다 나갔어? 환매 나왔어? 펀드러냐? 전혀 아니죠. 매도하고 환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편입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야, 수요가. 내가 10,000원에 산 거 100만 원에 팔았어요. 100만 원을 팔았는데 환매가 없네? 다시 10,000원을 또 사야 돼. 혹은 12,000원을 사야 돼. 그러니까 파는 날, 10,000원에 산 사람이 파는 날 신규 자금 들어온 쪽에서 매수하는 거고 그 수급이 계속 위로. 그래서 순매수는 제한적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매도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뭐 주요 주주 지분에 대한 것도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대주주가 41.42고요. 외국계가 39.40이에요. 근데 외국계가 5% 지분 신고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 신고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5%짜리면 한두 군데겠지. 한 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외국인 블랙락 쪽에서 5% 신고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지분이 대주주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34.4%. 그죠? 그러면 75%, 76%가 대주주와 외국인. 그럼 기관은요? 지금 기관이 때려 산다며 죽어라고 산다며 기관 지분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아유 꼬리 먹은 양 엄청 달리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번 주 단기간에 이제 수급 범위 그다음에 이번 주에 평담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익 실현했을 때 그럼 어느 범위에서 재편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오늘 당장의 주가도 몰라요 저도 사실상. 그래서 고점을 찍고 뭐 쭉 빠져서 진짜 고점 대비 10% 15% 20% 박살나고 내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정거래일의 미국장의 되돌림의 흐름이라든가 정거래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9%대 폭등 시간에서의 추가 강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니케이 쪽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0.38%의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 등등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팔면 고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10% 20% 밀릴 가능성 극히 제한적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뭐 5월 10일부터 6월 우리가 2일까지 강력한 차익 실현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밑에서 재편입.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의 정점 인식을 잡기에는 조금 이따 이제 뭐 하이닉스 만약 녹화를 뜨거나 했을 때 전체 종목을 또 들여다봤을 때 이격률을 볼 건데 고점 돌파 이격률이 앞전 이격률 대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강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에 뭐 장중에 전체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석해 보도록 하고요. 결론은 이 무라타 제작소의 가격 인상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100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단기 1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삼성전기가 2월 달에 수급 왕창 들어올 때가 그때가 저점이 30만 원 수준 정도에서 따블이 났거든요. 거의 뭐 50만 원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슈팅.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39,100원 아주 멋들어지죠. 저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우건설하고 이제 삼성전기 시가총액 지금 규모 자체가 차이가 달라져 있습니다만 대우건설도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의 추가적인 슈팅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반토막 나죠. 결국은 어쨌든 전기 쪽의 기준도 지금 고점 대비 2.8%나 밀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꼬리가 이제 깊게 달리더라도 뭐 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간 거고 평단 수준에서 이제 뭐 흔들린다 할지라도 추이 추세는 그대로 좀 가져가서 보겠다. 완전히 깨져 내려가야 될 흐름으로 연출이 되려면은 뭐 수급 자체가 좀 더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정점거래량 터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시장 전체 좀 연동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성공 전기가 책임진다.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주가 변동의 모멘텀인 거고 이 모멘텀 슈팅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변동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쪽이 이제 발주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하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규모 대비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규모 대비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강세 전환의 모멘텀이 돼준 거죠. 강세 전환의 모멘텀이. 그리고 추세 강화의 또 모멘텀. 저 때가 18만 원이에요. 근데 저거 나오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조정도 깊었거든요. 고점 찍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슈 범위로 놓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당시 기준의 목표치 설정 범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18만 원 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밑에 24만 원. 그럼 공격적인 윤정도는요. 더 강력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가져갔겠죠. 요게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 그런 기준이고 그리고 뭐 순서를 그러면 좀 위를 바꿀까요? 그죠? 요게 나오고 그다음 범위인데 요 이제 기본적인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내용 그다음에 얘 두 개를 방송화면을 캡처합시다. 뭐 어느 날짜에서든 삼성전기 뭐 5월 28일 날 아마 방송이 있는 것 같은데 28일, 29일 거기서 요거 두 개 캡처해서 두 개를 묶어버리십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가져가고 두 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목표주가 상향 10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드린 부분. 그래서 요 날짜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대우건설 최고점 찍은 날이 언제죠? 대우건설이? 그래서 대우건설 최고점 찍은 날의 영상일 거예요. 뭐 그런 날짜들 뭐 설정해놓고 들여다보고 추후에도 기준점 잡으면 되겠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게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날 그러면 삼성전기가 얼마였을까요? 4월 28일 삼성전기의 주가는 제가 다른 데서 보고 있는데 메타방 컴퓨터에서 4월 28일 날이 고점이 84만 5천 원 그리고 시가가 81만 1천 원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단기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막 추세가 빵빵 터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의 단기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저 흐름 속에서 100만 원 넘기고 4월 말이니까요. 꺾여졌죠. 꺾여지고 나서 다시금 슈팅이 나왔고
그 슈팅이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 한번 뭐 시장 붕괴될 때 같이 좀 조정을 갖다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초강력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 온라인 교육 화면이다. 가지고 올게요. 4월 28일.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들어서입니다. 작년 거도 사실 의미가 없어서, 작년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거의 기준으로 이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거고, 2월, 3월 뭐 계속입니다. 그런데 2월 달 그리고 4월 달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30만 원 그 기준에서부터 검색기 기준에서 27만 5천 원, 1월 달, 2월 달에 37만 5천 원, 그리고 40만 원, 20, 30, 1월, 2월, 그리고 3월로 넘어가죠. 훌쩍 가격 넘어가더라도 어이구 80만 원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1월, 2월 그리고 41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5월 20일. 이야, 우리는 아주 멋들어지게 잘 편입을 했고, 그러나서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대규모 수주 공시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그냥 굉장히 강하게 땡겨 올렸거든요. 근데 뭐 결론은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 그런 설정 범위인 거고요. 차익 실현한 이후에 슈팅 범위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월 기준에 막 이것저것 써놓고 이래 써놓고 우리가 13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결론은 이래이래해서 저래저래해서 주력주부터 채워야 되고 별의별.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내구건설 아까 보신 것처럼 최고점에 차익 실현 잘하고 그리고 그 손실 회피하고. 얘도 더블의 수익은 놓쳤지만은 그 5% 비중의 더블이면은 얼마입니까? 뭐 비중을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5% 기준의 더블이면은 전체 계좌 수익률은 역시나 5%.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사서 얘 정리해서 반도체 사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지. 나 이거 수익이 얼마 안 났어 이렇게 되시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다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 부분도 뭐 끄집어내서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은 뭐 100만 원에 했든 10만 원에 했든 지금 가격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터져 나와주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 신호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단타 칠 거야. 그러면 모를까? 그죠? 그 삼성전기가 이제 매도 신호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실 때 진입 이후에 이제 한 4% 5% 움직였나요? 그래 탈퇴 신호. 근데 이게 만약에 사막 콘덴서나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거면은요 강력 매도지.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검색해 뜨긴 했습니다만 진입 이후에 탈퇴. 재진입 이 공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한 가격보다 2, 3% 밀려있는 상태면 당연히 매도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800개 종목 중에서 윤 정도의 검색기에는 단 한 종목이 딱 떠 있다. 그리고 AI 쪽에는 제주반도체 떠 있는데 얘도 지금 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걸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흉흉해요. 흉흉한데 정거래일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박이고 상승 종목은 108개뿐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주가 올랐다 막말 속편편 지들이 했나?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떠드니까 그분들이 하셨나? 뭔 얘기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면 피눈물이. 정부 믿고 코스닥 뭐 정부가 아니지 여당 믿고 코스닥 3천 간다고 몰빵했는데 개뿔이나 무슨 3천이 1000포인트 깨져가지고 개박살 나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주식 샀는데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요인들이 형성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111개 111개 상승에 700 몇 개 눈도 안 보여 770개 780개 하락이고 1500개 코스닥 하락에 상승이 161개예요. 그러니 뭐 뭘 갖고 있어도 다 하락이지.
10종목 중에 9개가. 근데 우리 주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5% 주력으로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까지 전부 빨개. 그러니까 맨날 축제 분위기지. 예? 그러니까 어제 거 한번 잠깐 놓고 보면 삼성전기 들어가서 또 마무리를 할게요. 뭔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보시면 분위기가 오늘도 좀 올려주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어제 오늘 둘 다 마찬가지인데 2,800개에서 10%도 안 올라요. 어제 오늘 10%도 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주력이 다 올라. SVIP에는 더 난리가 나 있죠. 그래서 뭐 어제 야간에도 저 많이 올려드렸는데 저 어찌 보면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매수를 기준 잡습니다. SK스퀘어 개장 전부터 아침 방송부터 막 짜증냈죠. 출근들 좀 정시에 좀 일찍 좀 해서 컴퓨터 좀 일찍 켜놓고. 왜냐하면 어제 막 그냥 최근 이번 주 내내 그래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아주 초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 전략 부분들 영상도 녹화해야 되고. 개장 전부터 SK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렸어. 새벽에 시장은 1%대 속된 표로 박살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어때요? 강세로 마감됐단 말이야.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1,000달러 유지하고 아주 뭐 좋은 흐름으로. 그래서 SK스퀘어입니다. 개장 전에 8시부터 올려놔 드리고 전략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개장하자마자 또 강력하게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00만 원. 지금 180만 원, 175짜리는 넘겼잖아요. 17일 날짜의 전략 기준에. 이런 수익 범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에 샀는데 우리 107만 5천 찍고 돌릴 때 108만 500원에 샀죠. 그리고 SVIP는 10% 더 샀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120만 원대인가 모를 거예요. SK스퀘어가 130? 하여간에. 그리고 매번 SK스퀘어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종목 밑에다가 테코인이든 대우건설 들여봐야 박살. 오히려 수익도 안 나. 그리고 쭉 내려다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강연에 지금 한 분 남았어요. 좀 이따 문자 한 분 나갈 거예요. 강연에 한 분 남았다고. 돌돌선생님께서 29.57이 이게 어제 장중이에요. 근데 어제 오후장에 더 치고 올라갔죠. 평균 단가가 딱 이번에 매매 사인 드린 그 단가에 딱 매수한 거야. 언젠데? 6월 5일, 6월 8일. 그게 200만 원입니다. 평단이. 거기서부터 지금 오늘 9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289만 원이니까 290 잡으면 45% 수익. 매도 신호를 안 드리죠. 매도 신호를 안 드리잖아. 그 매도 신호 안 드리는 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은 그냥 이 정도 기분 좋아서 매도 이게 아니잖아. 결국은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 하이닉스 기준, 뭐 오늘 삼성전자 기준도 요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파란 색깔 동그라미 친 게 6개예요. 한 달 동안에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50에서 77.5%까지, 그리고 기다렸던 조정에 6월 5일, 6월 8일 그렇게 해서 100% 하이닉스의 매수 평균 단가, 재편입 단가는 1만 9천 원이었는데 6월 9일 날 전체 비중에서 20%, 삼성전자 하이닉스 10%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11일 날 재편입했죠. 그리고 11일 날 저점 한번 찍고 강력하게 돌렸죠. 결론은 그 이후부터 해서 비중을 축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착실은 안 하고 유지하면서 슈팅을 다 가져간 거예요. 어제 이거 죽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거 또 오늘 자르면 이제 더 크게 올라가겠죠. 6월 12일이 아니라 6월 18일자 기준이죠. 얼마나 못 들어져. 여기서 또 슈팅하냐. 그러니 많은 분들이 열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채팅방 난리가 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난리가 나야 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 안 그래요? 행복해야지. 안 행복해요? 나는 무지하게 행복한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검색기에 여전히 떠있는 하이닉스입니다. 최고의 하이닉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돌돔 선생님 올려주시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싹 타는 거예요. 우리 홍시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매매 사인 내드린 그 수준에서의 어제까지 수익이고 오늘 기준은 이게 더 확장돼 있는 거지. 근데 자산 규모들이 윤정두 VVIP 가입하실 정도면 자산 규모들이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살짝 큰 갈등을 했어요. 뭐 갈등이라 봐야 뭐가 있어. 뭐 차익 실현? 어디서 다시 편입하려고. 그래서 신규 가입자가 제한적인 상태 없어요. 신규 가입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도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SK스퀘어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인식이 이렇게 돼갖고 어쨌건 제목은 다 바꿔놨어. 200만 원으로 다 올라왔죠. 응? 결론은 VVIP 방은 예를 들어 삼성전기 저점 찍고 나서 1% 1.5% 그렇게 돌리면 또 매수세를 낼 거예요. 네? 매수세를. 그런 맥락 좀 보시고 단기 수급이 계속 살아나 있으니까 다른 쪽에 쏠리는 흐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다 돌려놨는데 거기에 역할 시장지수 다 돌렸잖아요. 시장지수 다 돌려놓고 거기에 역할론의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8.70 어마어마하죠. 어제도 안 밀리고 강세로 그리고 오늘은 초강세로 폭축 터뜨리고 난리 났네요. 야 이런 행복함을 나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요.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SK스퀘어입니다. 개장하자마자 목표치 이미 다 상향해 놓은 이미 다 상향해 드렸잖아 어째. 근데 와 저기까지 올라가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왜 어제 고점이 173만 8천 원이니까 종가는 170만 원 수준. 근데 오늘 190만 원 189만 원까지 올라와. 얼마나 멋들어져요. 어제 오늘 끝자리가 똑같은 거 아세요? 어제 하이닉스 273만 8천 원, 어제 SK스퀘어 173만 8천 원, 오늘 고점 똑같이 289만 천 원, 189만 천 원. 이야 희한한 일이 이틀 연속 있네요. 얼마나 멋들어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계속 야 이렇게 행복한 망이구나. 오늘 신규적으로 이제 4년 동안 같이 계시다가 혼자서 하시다가 오늘 SVIP 2년 가입하신 분 할인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이벤트 기간에는 부가세 빼드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0억 하시고 지금 한 400억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어찌됐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하이닉스 물방에서 한 종목 가져가신 게 아니라 매매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으로. 강연에 오십니다. 강연에 오시고 마찬가지예요. 요분은 이제 연장하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이제 5억이 뭐예요? 지금 한 6억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작년에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수익 범위 이제 가져가시는 우리 회원님들 기준에 어디 있어요? 113억이죠 이게 58억에서 조금 수익률의 범위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률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언짢으시더라도 아니 지금 시장에서는 답을 못 낸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다 오른 것 같죠. 지수만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또 우리 반도체 또 계좌 수익 더블 이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사실 대우건설로 좀 반짝했다가 박살, 대한광통신으로 반짝했다가 박살, 대한전선으로 반짝했다가 박살, 다 50%씩 조정이야. LG전자도 솔직히 오늘 손절했지만은 걔도 56% 폭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이 우리나라 직장 누가 다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이 발생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4월 28일 80만 원, 그다음 100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120, 또 140, 그런 식으로 160,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네. 지속적으로 뜹니다. 오늘도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면 뭐 묶어서 올려드리니까 뭐 많다라기보다는. 그래서 5월 28일 이후에 삼성 전기의 검색기 매수 사인이 꽤 나왔어요. 5월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28일 그리고 29일이 최종점이 됐고요. 그리고 하락 이제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조정 받았다가 고점 대비해서 얘도 한 20%대 조정이 나왔죠, 사실은. 그래서 끝인가라고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또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뭐 어제자부터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이 무려 155만 2천 원까지 내려. 155만 219만 2천 원에서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변동률이. 그러니까 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낙폭이 또 고점 찍고 밀리면은 더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219만 2천 원에서 얼마? 155만 2천 원. 응?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하락률은 219만 2천 원이니까 29.19, 30% 밀린 거예요. 30%. 그래서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또 모색을 해야 돼요. 30%면 뭐 쉽진 않죠. 근데 그게 이제 대사로 꺾이거나 종목의 어려운 부분이 형성이 되면 이 종목의 정점으로 인식이 되는 뭐 2차 전지들도 그렇고 LG그룹주들도 그렇고 대우건설 뭐 대한전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냅뒀더니 돌리더라가 아닌 그때 되면 이제 30% 50% 망가질 때 그때라도 빠져나오면 돼요. 그럼 그때라도 윤종무 말 잘 들으면 되는데 그때 돼서는 욕하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래 뭐 이러면서. 결론은 또 뭐 하다가 또 뭐 다른 것만 쳐다보면 이렇게 말을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라도 대처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돌리겠지 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또 땡겨다가. 그랬다가는 이제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되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고 삼성전기가 또 후두둑 또 고점 대비 4.5나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꼬리가 더 달리더라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하고 오늘 마감 이후에 흐름하고 뭐 개인선호 창고도 매도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가장 좋고 못 돌려주고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 형성된다면 조금 쉬어가도 되고 차트는 자를 거예요. 이격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보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5월 20일, 5월 22일, 5월 26일 그리고 5월 28일에 이제 매도 신호. 근데 29일에 한번 또 떠요, 그죠? 또 뜬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매도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차트 부분도 방송 화면으로 다 드릴 건데 5월 26, 28, 29일 방송하면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한 템포 쉬어서 어제 18일의 기준, 그 다음 오늘의 기준. 오늘 매도 신호까지 삼성전기 오늘 매도 신호까지 설정을 잡아주세요. 진입 이후에. 그렇게 해서 변동률의 크기를 이제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까 잘라놓은 게 있을라나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이고 안 넣어놨네. 캡처한 거를. 그리고 요거만 설정을 해놨는데 삼성전기 3.87 일단 하나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검색기 쪽에서 이렇게 훌륭하다. 시가총액 1, 2, 3, 4, 5위 뭐 이런 식으로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그래서 요 화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건데 이렇게 아까 떠있던 지금은 이제 다 꺾여져 내려갔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매도 차트만 다시 자를 텐데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점 찍고만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개념의 흐름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전기 쪽에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툭 건들면 또 재진입 신호 나오는 위치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점 찍고 1.5 정도로 설정을 하죠. 근데 그 문자는 다 나가는 게 아니라 VVIP 방향에만 나가요. 왜?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VVIP형의 문자 나가면
땅 파서 사는 게 아니라 5% 비중이니까 아 유지구나 라는 해석이 되시겠죠. 아 유지하는구나. 응? 그래서 삼성전기 매도 신호까지 일단은 우리 그 원고 콘텐츠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라주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뭐 차트 올릴 때 0618로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의 연역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0618이면 내년은 어떻게 할 거야? 260618로 올려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다. 지금 최근에 원래 이렇게 넣었었나요? 아니죠. 기존에 원고 작업자 넣을 때 어떻게 했어요? 260618이죠. 그러니까 신규자든 임직원방이나 뭐 어떤 자료나 뭐 링크나 올릴 때 앞에 거 다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올렸는지 그 양식을 쫓아가야지. 그냥 링크 통으로 올려버리면 그 링크 주소를 어떻게 받을 거야. 그래서 표작업 부분도 좀 더 시황 볼 때 이제 그런 표작업은 다 들여다보고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매우 뛰어난 위치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조금 불편한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이따 직접 갖고 올게요. 요거는 요 매도의 신호는. 그러고 나서 6월 9일에 MTS가 있네요. 그죠? 여기서 얼마에 매도된 거예요? 그러면 219만 원 찍고 210만 원대 매도 탈퇴 신호 나온 이후에 재편입이 180만 원, 또 19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그러니까 주력주를 설정 편입을 했으니까 뭐 들여다봐도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제 기준에서 신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제자 방송 화면이 있으니까 어제자 방송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매도 신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매수 신호가 있었다. 근데 이게 9일자나 검색기로 나온 게 있으면 이거 검색기 기준을 같이 주세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MTS만 준 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원고 작업하실 분은 이거 한번 삼성전기 9일자 그 다음에 15일자 뭐 두 개네, 16일자 세 개 부분에 검색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 확인해서 방송 화면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없으니까 뭐 한번 다시 보죠. 뭐. 그리고 연봉 차트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로그 차트가 의미가 있을까? 어쨌건 상승장악 확인형의 흐름 이후에 슈팅 범위다라는 부분을 잡아드린 거고, 저거 뭐 연봉 한 번 더 잘라서 또 보여드리죠. 저기서 와 이거 너무 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봉에서 불편하면은 뭐 월봉도 보시고 연봉의 로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되죠. 그래서 연봉을 6월 18일자 어제 잘라놨네. 오늘 거까지 뭐 자를 수 있으면, 아니야 오늘 거 그냥 제가 자를게요. 자르고 어제 이제 방송을 못 갖고 와서 이제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를 이제 놓고 보실 때는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오늘 그럼 하나는 더 잘랄게. 이 거래 대금 넣어서 제가 자르든 부탁을 하든 하겠습니다. 그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삼성전기의 이제 연봉 차트의 기준인데, 그쵸, 거래 대금이 저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예,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고, 그리고 요렇게 놓고 보고, 오늘 거 뭐 연봉을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가격대 조금 차이 있지만 뭐 방송화면을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어차피 똑같고,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퍼센테이지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슈팅 범위는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그것이 추세 전환 하락 반전으로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 차트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항상 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글씨 조금 줄일게요. 줄여서 소수점을 찍어야지 우리가. 1643%인데 오늘 뭐 더 올랐으니까
그리고 월봉의 기준, 저 월봉도 제가 조금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부분 별도로 자를게요.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수급 논리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월봉의 로그 차트를 같이 묶어서 넣어놓을까요? 월봉, 그냥 월봉이고 이게 이제 로그 차트의 기준이 되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나? 4월 28일, 5월 26일 로그 차트를 뭐 빼놓고 그렇게 하고 월봉 하나 이걸 4개를 그냥 다 뭉쳐버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4월 28일 그리고 이게 5월 기준 5월 며칠이에요? 700, 800 같은 날 위에 아래 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오늘 거 안 자르더라도 월봉이나 이런 쪽의 기준은 제가 좀 이따 자르긴 할 건데 지금 당장 안 자른다는 거는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어. 커피 막 1리터를 마신 상태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죽겠죠. 저도. 여기 수급 부분 보이잖아요. 이 수급 범위가 이제 7월 3일부터예요. 이거 5월 22일이잖아. 지금 걸로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5월 달보다도 더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470만 주짜리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트 부분의 규모는 비슷할 겁니다. 퍼센테이지도. 다만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이 40만 원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얘 지금 바꿔주시고 삼성전기 얘 지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에 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얘도 로그 차트만 하나 바꿔주시고 삼성전기 연봉 로그 차트 그리고 월봉 기준도 뭐 어쩔 수 없이 바꿔야죠. 그래서 요거 사이즈 40으로 줄이고 쉼표 놓고 여기다가 세 자릿수의 쉼표 여기도 쉼표 수익률은 뭐 더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갭에 대한 기준 설정을 잡고 있는 거니까 요 기준에 로그 차트를 봐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요것도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6월 달에 얼마나 많이 시가총액 1, 2, 3, 4위를 다 넣어놨는지 1, 2, 3, 4, 5위까지 이때는 이제 SK 스퀘어가 없었는데 조정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SK 스퀘어를 강력하게 또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죠. 지금 삼성전기가 233만 8천 원인데 저점에서 1.5% 돌렸어요. 재차 이제 훼손이 되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잡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주력주들도 그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린다. 그러면 밀리고 나서 이제 되돌릴 때 1에서 1.5%의 매수관을 잡아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은 재차 저점이 깨지면 그때 돼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비중을 덜어낼지 고민을 할게요.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월 기준에 22일이 되나요? 19, 20, 21, 22, 22일이 월요일 되겠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기준도 1,000만 주 얘도 뭐 7천만 주, 6천만 주, 6천만 주, 1,000만 주, 그 다음에 삼성전기, 현대차 시가총액이 바뀌었고,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다시 오늘 뭐 검색해 떠서 매수 사인을 내보냈고, SK 스퀘어 기준, 기준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결론은 1, 2, 3, 4, 5위까지를 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SK 스퀘어 300만 주, 삼성 전기도 300만 주, 뭐 400만 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5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시금 설명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이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누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만 포인트 돌파 이후에 한 10에서 15% 조정을 그때 고려해 보자. 지금은 뭐 고려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제 강연의 자리 한 분 남아 있어요. 빠르게 우리 VVIP 회원님들 위주로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전화번호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오.